얼마 전에 다뤘던 중종편을 보면 중종이 처음에는 아끼던 신하들을 나중에는 가차없이 손절해버리며 마치 이중인격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중종의 왕비 또한 남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세자였던 인종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끼며 잘 대해줬지만 정작 친아들인 경원대군을 낳게 된 후부터는 권력에 욕심이 생겨 마치 인종을 잡아먹기라도 할 듯 못살게 굴었다고 하죠.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문정왕후의 이야기입니다.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좌에 오른 조선의 11대 국왕 중종. 그의 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신씨는 집안 식구들이 연산군과 엮이며 모조리 몰락한 끝에 그녀 자신도 일주일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는 중종의 맏딸인 효혜공주에 이어 적통대군이자 훗날 조선의 12대 국왕이 되는 인종까지 낳았지만 인종을 낳은 지 6일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경왕후 윤씨가 죽고 새 중전 후보를 찾던 중종의 어머니 정현왕후는 자신의 집안인 파평윤씨 가문의 딸들 중에서 간택을 하기를 원했고 같은 파평윤씨이자 장경왕후의 오빠인 윤임도 거기 동의하면서 새로운 중전으로 간택된 인물이 바로 문정왕후였죠. 1517년 17세의 나이로 중전이 된 문정왕후는 처음에는 당시 원자였던 인종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잘 대해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문정왕후는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달아 4명의 공주만을 계속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정왕후가 처음 입궐했을 때부터 그녀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던 후궁인 경빈박씨가 자신의 아들인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몄고 세자인 인종을 지지하던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경빈박씨와 암투를 벌이게 되죠. 이때 세자를 지지하던 또 다른 세력인 기만로가 세자의 생일날 누군가가 죽은 쥐의 사지를 찍고 불에 태운 후 세자의 침실 창문에 걸어둔 작서해변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경빈박씨를 지목하며 끝내 그녀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자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던 문정왕후였지만 1534년 자신의 친아들인 경원대군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녀는 숨겨왔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경원대군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문정왕후는 항상 세자의 편에 서서 세자를 감싸주는 입장이었으며 작서위변 사건 때까지만 해도 문정왕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자를 보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중종이 죽기라도 한다면 다음 왕으로 즉위하게 될 인종을 등에 업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된 문정왕후는 그때부터 180도 태도를 바꿔서 세자를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말년에는 세자가 지내던 동궁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배후로 문정왕후가 지목받을 만큼 세자와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문정왕후는 이때부터 자신의 친동생인 윤월로와 윤원영을 불러들여 당파를 만들었는데 이들 형제를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과 세자의 외숙인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대윤 세력이 그 후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자 그녀의 친동생인 윤월로와 윤원영은 그녀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인종의 숙부인 윤임이 그들을 막으면서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죠. 한편 경빈박씨 세력이 몰락한 뒤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기말로 일파는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위에 상관없이 모조리 숙청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조정신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문정왕후가 세자를 지지할 때는 기말로도 그녀와 뜻을 같이 했지만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은 후부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기말로도 태도를 바꿔 아예 그녀를 중전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려 했죠. 기말로는 대윤의 우두머리인 윤임과 짜고 문정왕후를 몰아내버리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기말로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한 중종이 기말로를 파직시켜버린 후 사약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문정왕후 일파는 자신들의 경쟁자였던 윤임 또한 제거하고 싶었지만 윤임이 눈치 빠르게 기말로를 숙청하는 데 앞장서며 공을 세우는 바람에 그를 제거하지는 못했고 그저 서로의 세력을 비슷하게 만드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544년 중종이 죽고 세자였던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소윤은 그 기세가 약해졌고 그때까지 인종을 지지하던 대윤의 세상이 왔습니다. 소윤의 중심인물인 윤월로가 대윤의 탄핵을 당해 귀향을 갈 정도였죠. 자신을 지지하던 윤월로가 사라지자 위기감을 느낀 문정왕후는 아들인 경원대군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종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인종은 허약한 몸을 이끌고 중종의 장례를 치르느라 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인종에게 계모 문정왕후가 잦은 타박까지 하면서 인종이 몸과 마음에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죠. 다만 문정왕후가 인종을 몰아세우는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고 인종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 기도를 올릴 것을 지시하는 등 나름 인종을 위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문정왕후가 인종을 대하던 모습을 봤을 때 그녀의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인종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몸이 허약했던 인종은 아버지 중종의 장례를 무리하게 치르면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또다시 비게 된 왕자리에 결국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13대 왕인 명종입니다. 즉위할 당시 명종의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왕 대비인 문정왕후가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권력을 잡게 된 그해의 문정왕후는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을 비롯한 대윤 세력을 제거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생인 윤원노를 귀양 보냈던 대신들이 자신마저 길들이려고 하자 오히려 반격에 나서며 그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유배 보내버렸는데요. 2년 뒤에는 양재역 벽서 사건을 기회로 평소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다른 왕족들과 살림 세력까지 제거해버렸고 2년 후인 1549년에도 충주에서 이홍윤의 옥사가 터지자 수십 명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반대 세력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문정왕후를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죠. 이후 문정왕후는 자신을 지지하던 소윤 세력의 핵심인 윤원형과 이기, 정순붕 등에게 주요 관직을 내리고 윤원형의 첩인 정난정은 정경 부인으로 봉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정왕후 일파는 한양 각지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들었다고 하죠. 게다가 시전을 장악하고는 시전 상인들로부터 많은 뇌물까지 받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에서 보호라는 승려를 중용하며 불교를 부흥시키려 했다는 것인데요. 승려들의 과거 시험인 승과와 승려의 신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던 도첩제를 부활시키는 등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불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시절이라고 하죠. 이런 정책을 편 이유는 문정왕후가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도 있지만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발해 대는 살인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밀어준 것 또한 컸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살인들과 유생들은 크게 화를 내며 문정왕후에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문정왕후의 권세가 강했던 시기라 그런 반발 또한 얼마 못 가서 사그라들고 말았죠. 1553년 명종이 20세가 되자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뒤로 물러나면서 이후부터는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지만 사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윤원형 등과 함께 계속해서 나랏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1565년 갑자기 병세가 심해진 문정왕후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그해 음력 4월 6일 오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정왕후는 여자의 몸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점과 유교사회에서 불교를 숭상했다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까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실제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그녀의 측근들이 심각한 비리들을 저질렀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죠. 때문에 그녀가 죽은 후 실록에서도 그녀에 대해 사직의 죄인이자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탈기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문정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